0.23 볼 바에는 한 초점 구간이라도 그나마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단초점 렌즈로 선명도를 확보를 하고 부족한 초점 구간은 안경이랑 돋보기로 커버를 하시라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다라는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천소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었던 영상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주제로 하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채널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시라, 다초점 렌즈는 이런 점이 안 좋으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의 근거는, 다초점 렌즈는 기본적으로 선명도가 조금은 단초점보다 떨어지는 렌즈이고, 그 렌즈 특성 자체가 그렇다 보니 각막이라든지 망막이나 신경이나 어떤 눈의 조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눈 조건만 따지고 봐도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선명도가 떨어지는 다초점 렌즈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더욱 시력의 선명도가 잘 안 나와서 이도저도 않게 시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 눈에 안 좋아서 선명도가 좋은 렌즈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뭐 0.78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눈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시력이 뭐 0.23 이렇게밖에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0.23 볼 바에는 한 초점 구간이라도 그나마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단초점 렌즈로 선명도를 확보를 하고 부족한 초점 구간은 안경이랑 돋보기로 커버를 하시라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저의 생각을 사실은 뒤엎는 그런 사례들이 몇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다고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수술시키는 병원들에서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한 가지로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환자분들을 현혹시키기도 하는데, 주위에서 들으실 거는 오늘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 점은 우선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력이 한 번도 1.0 시력이 나왔던 적이 없었던 분이래요. 지방에 있는 안과에서 백내장이 4단계까지 진행이 돼서 백내장 수술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눈 다 원시가 굉장히 심한 눈이었었고, 최대 교정 시력이 오른쪽이 0.5 왼쪽이 0.6밖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시력만 보고 백내장 때문인가 하고 검사를 해서 봤더니 백내장은 거의 없는 눈이었습니다. 시력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백내장이라고 겁줘서 수술시키려고 하는 딱 그 전형적인 레파토리였었죠. 다른 망막이나 신경, 각막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약시를 가장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원시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종종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신경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안 나오거든요. 어려서부터도 교정 시력이 1.0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약시를 진짜 의심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인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시력이 안 나오니까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고, 환자분은 다초점에 꽂혀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환자분은 백내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약시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봤자 시력이 안 나오고요,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시력이 더 안 나와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은 아니래요. 이건 무조건 나는 다초점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다초점을 하고 나서 원거리 근거리가 다 잘 보인다고 했으니까 하면은 무조건 좋을 거다, 수술을 해달라 계속 원하셨어요. 정 그렇게 원하시면 한번 해보셔라. 근데 한쪽 먼저 수술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대쪽 눈 결정을 하세요 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 수술을 결정을 했어요. 사실 결과는 어느 정도 뻔히 예상이 됐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맨눈 시력이 0.6, 최대 교정 시력도 0.6, 근거리 시력도 0.6, 원거리 시력도 0.6,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하고 나서 막 1.5, 2.0까지도 시력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6밖에 안 나오면 굉장히 시력이 안 나온 거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하고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불편해서 재수술해달라고 찾아오는 정도의 시력이죠. 환자분에게 여쭤봤어요. 환자분 어떠세요?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 정도 시력만 나와도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편해졌다. 반대쪽 눈도 이 정도만 보인다면 빨리 수술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시력적인 결과는 제가 예상을 했었던 그 결과가 나왔지만, 환자분의 피드백이 제가 예상을 했었던 그 피드백이 아니었어서 저도 어느 정도 이런 환자분들 만날 때는 약간 놀랄 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0.6 시력이 나올 거를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일 거니까 수술하세요 라고 이렇게 수술 전에 설명을 시키는 거는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생을 교정 시력을 0.6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여도 나는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서 시력도 잘 안 나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백내장이 이렇게 꽤 있는 눈이었어요. 이분은
분은 교정 시력이 0.65 정도 사이로 나왔었던 분이었었고, 과거에 시력 교정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각막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던 눈이죠. 가능하면 다초점보다는 단초점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라고 단초점 렌즈를 권유를 드렸는데,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다초점 렌즈를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이분도 오디세이 렌즈,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환자분도 두 눈 다 바로 하지 마시고 한쪽 눈 먼저 해보시고 만족스러울 만한 시력인지를 좀 보신 다음에 반대쪽 눈을 결정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력 교정술 받았었던 눈이라서 도수 오차까지 생길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한쪽 눈만 우선 수술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한 다음날 0.7 정도의 시력이 나왔고, 일주 정도 지나니까 최대 교정 시력은 0.9, 맨눈 시력이 0.8에서 0.9 사이로 나왔고, 근거리는 0.8 정도 시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환자분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재수술 생각은 없고 이 정도 시력만 나와도 나는 너무나 잘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하려고 찾아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저희가 올려드렸던 그 수술 결과 데이터를 보시고 1.2, 1.5가 나와야지 이제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막 기대치 크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0 나왔더니 막 침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0.8, 앞에 분은 0.6만 나와도 되게 만족을 하시는 거죠. 시력이라는 거는 꼭 1.0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하고, 시력이 0.8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만족도라는 거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케이스 하나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양쪽 눈 다 클라레온 페놉틱스라는 렌즈로 수술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불편하시다고.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한쪽 눈이 약시였던 눈이었어요. 최대 교정 시력이 0.5에서 6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설명을 못 들으시고 수술 전에 무조건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면 다 잘 보일 거라고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더니 오른쪽 눈은 교정 시력이 1.0까지 나오는데 왼쪽 눈은 0.6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시력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부터는 너의 눈 탓이고 이거는 뭐 나는 수술은 잘 됐고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죠. 다초점 렌즈는 원래 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게 있고, 환자분 눈에 약시였다고 한다면 원래 시력은 나올 수가 없는 눈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선명도를 좋게 확보를 하려면 이런 눈에서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럼 난 다시 단초점 렌즈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 병원에서 아이엔스 렌즈로 근거리 타겟으로 맞춰서 수술을 받으셨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왼쪽 눈을 아이엔스 근거리에 맞춰서 재수술 받았는데, 근거리 보는 거를 볼 때 확실히 불 끄고 어두울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맞지만 시력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원거리 시력이 더 떨어져 버려가지고 두 눈으로 볼 때 원거리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차라리 그 전이 낫다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다시 재수술을 원하셨던 거죠. 그 페놉틱스 렌즈로. 그쪽 병원에서는 뭐 사정이 있었는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다시 클라레온 페놉틱스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고, 맨눈 시력 0.4에 교정 시력 0.5 정도.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뭐 훨씬 편하고 좋다, 뭐 만족해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세 케이스를 보면 뭐 약시가 있어서 그렇든 각막의 조건이 안 좋아서 그렇든 다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지만 1.0의 정상 시력이 안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면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편하다고 찾아오셔서 다 단초점 렌즈로 수술 받으시고 시력도 좋아지고 환자분의 만족도도 좋아졌던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수술을 권유를 드릴 때도 가능하면 시력의 선명도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렌즈를 권유를 드리는데,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서 시력이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그냥 원거리와 근거리를 대충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은 만족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다라는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었던 영상과는 약간은 좀 반대되는 내용의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이걸 보시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안경 돋보기를 한번 꼭 벗어보고 싶다, 평생의 한이었었다 라고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초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으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뭐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